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런 사람들이 출마한 이번 22대 총선, 이런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 이제 여기에 표를 주기 전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이 돼도 좋을까? 라는 명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1위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재산이 41억이 늘었습니다. 원래는 재산 신고를 8억을 했었는데 그게 49억이 된 겁니다. 41억이 늘었는데요. 거의 4배, 5배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원래 부자여가지고 재산이 몇백억쯤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그만큼 가치가 상승해가지고 40억이 늘었다. 또는 부친이 또는 집안이 워낙 부자였는데 상속이 되어서 이렇게 재산이 늘어났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순전히 현금이 이렇게 늘은 겁니다. 갑자기. 알고 봤더니 남편이 같은 검사였다가 변호사가 됐는데 서울 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하다가 작년 2월에 변호사가 된 이종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단계, 유사수신 이런 사건의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홍보를 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부 검사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 그 피해자 행사를 하면서 돈벌이에 나선 조국 일가의 행태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감사원장 후보였던 정동기 전 대검차장 퇴임한 뒤에 로펌에 7개월간 7억 원 급여 받은 것으로 드러나서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총리 후보였던 안대희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5개월 만에 16억 원 수익 올린 것으로 드러나 사퇴를 했습니다. 7억 원, 16억 다 사퇴했는데 박은정 41억 늘어났는데 꼼짝 않고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공직자 후보였고 이 사람은 이제 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 6번 받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아들이 15살 때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외교관들 해외로 쭉 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수시로 한미 동맹을 폄하하고 미군 철수를 외쳤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동맹에 중독됐다. 일방적인 한미 관계에 따른 가스라이팅 상태다. 미군은 점령군이다. 미군 철수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 사람은 무슨 평양 대변인 같은 그런 말을 일삼아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자기 아들은 미국 국적을 갖도록 하더니 이제 선거판에 본인이 비례대표 후보가 되자 아들이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군대에 갈 것이다. 이런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2번 조국 본인 전 세계적으로 자기 이름을 당 이름으로 정한 아주 희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 이번에 서울대학교 교수직 파면이었던 결정이 해임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다 받게 됐다는 겁니다. 서울대에서 교수직 파면 처분을 받았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징계가 해임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급여, 퇴직금, 수당 이런 것을 절반 정도 받지 못하지만 해임으로 완화가 되면 전액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하고 수당 다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초 파면 처분이었던 것이 해임으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를 주관했던 교육부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개인 신상과 관련돼 공식적인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아무튼 교육계에서는 교원이 반발을 해서 교원 소청심사위까지 사건을 가져가는 경우에 여러 이유를 감안을 해줘서 한두 단계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조국 대표 서울대에서 이제 쫓겨났는데 교원 재임용 제한 기간도 파면일 경우에는 5년인데 해임이 되면 3년으로 짧아집니다. 그 사람이 다시 교수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조국은 이것도 부당하다면서 서울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놀랄만한 특징 중에 하나는 조국 본인도 그렇고 그 사람 와이프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이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철두철미하고 단 10원 한 장 손해보지 않고 돈이 있는 곳은 귀신같이 냄새를 맡아서 끝까지 자기 몫을 챙겨간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표로 있는 조국 혁신당. 만약 이쪽에 표를 줄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다면 표를 주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정 그리고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그리고 조국 제 동료 논설위원인 최원규 엊그제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조국 혁신당 사람들의 몰염치. 거기에 조국 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검사를 질타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행동한다는 당 제1강령의 깊은 감명을 받고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했다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그는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그는 지검장 허락 없이 출금 승인 요청서를 만든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학의 관련 조사 보고서를 날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학의 접대 의혹 당사자인 건설업자가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내 별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든 혐의다. 거의 창작 수준이다. 이렇게 날조된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흘려 허위 보도가 나오게 만들기도 했다. 또 김형년 전 법제처장도 그에 못지않다. 판사 출신인 그는 얼마 전 어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조국 대표가 유죄로 얽힌 것은 정치 검사들이 검찰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검찰개혁 기수인 조국을 온갖 검찰권을 동원해 올가맨 것이고 그런 거악 검찰을 척결하려고 입당했다 라고 말한 사람이다. 조국 대표를 희생양인 양 묘사하면서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수사를 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이 김형년 전 법제처장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간사 출신이며 문재인 정권 시절 등장한 정치판사의 원조격인 사람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국 퇴직금 알뜰하게 챙겨가는 조국 반미를 외치면서 아들은 15살 때 미국 국적을 취득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1년 사이에 재산이 41억이 불어난 전관 예우 그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정 부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여기에
허위 문서들을 만들었던 이규현 검사, 국제인권법 문정권 시절 정치판사 김형현 전 법제처장. 그런가 하면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울에 출마한 이용우 변호사 49살, 사건 수임 신고를 대거 누락했다는 그런 의혹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의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변호사 징계위원회 오랫동안 그 징계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도 웬만큼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이용우 변호사, 이 신고를 해야 되는 자기 수임 사건 500여 건을 누락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경유 증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 변호사에도 이를 알려서 확인받게 하는 건데, 이걸 다 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유 증표를 지방 변호사에서 발급받아 소속 위임장에 붙이는 제도, 이거는 세금 포탈, 그리고 몰래 하는 변론, 이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이용우 변호사가 수임 사건에 대한 경유 증표를 장기간 누락해온 사실이 확인이 됐다.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지난 26일 상임이사회에서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용우 이 사람 인천 서구울 지금 출마해 있는데 민변 출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영입인재 23호로 들어가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인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이번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재산 신고한 걸 봤더니 코인 무려 78종, 78종이나 보유하고 있고, 액수로 환산하니 1년 새 7억이 늘어나서 15억 원어치, 1년 새 7억이 늘어났답니다. 코인을 15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당이라는 당의 대표 송영길, 지금 감옥에 있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법정 증인이 나와 있는데, 박용하 전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이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송영길의 외곽 조직이죠. 거기에 돈을 기부했다기보다는 송영길 전 대표의 요청이 와서 돈을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검사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 먹사인에 기부해줘서 고맙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자 이 박용하 전 회장은 그렇습니다. 1년에 2차례쯤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 송영길 측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줬다. 이렇게 법정 증언을 한 겁니다. 돈봉투 재판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송영길이 고맙다는 말을 1년에 2번쯤 했다. 이런 법정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22대 총선, 참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 기록될 만큼 기가 막힌 총선이다.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할 만한 사람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정당이 이번에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있고, 그 중에 어떤 정당은 상당한 지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런 면면을 기억하시고 투표장에서 투표를 행사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